휴그 시절 생각만 하면 내가 참 못난 놈이었지요. 젊다는 게 깡다고 하나 믿고 세상을 다 가진 줄 알았지 뭔가요. 여기 이 낡은 사진첩을 펼칠 때마다 그 냄새가 여기까지 나는 듯 하답니다. 눅눅하고 땀내 나고구나 밑창에 묻은 흙먼지 냄새 말이에요. 그 냄새 속에 내 청춘에 가장 찌질했던 순간이 고스란히 박혀 있거든요. 차가운 11월 밤 공기가 뼛속까지 스미던 그날이었지요. 훈련소에서 막 자대레치를 받고 어설프게 군인 흉내를 내던 때였답니다. 연병장에는 조명이 켜져 있었는데 그 희미한 불빛 아래로 수백 명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지요. 흙바닥은 단단하게 다져져 있었고 발을 구를 때마다 둔탁한 소리가 났답니다. 우리는 야간 행군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짐을 챙기는 모습이며 헬멧을 고쳐 쓰는 꼴이며 어딘가 어설프고 긴장감이 넘쳤었지요. 나는 그때도 내가 제일 똑똑하고 내가 제일 손해 안 본다고 생각하는 고집불통이었답니다. 다들 묵묵히 준비하는데 나는 왠지 모르게 짜증이 났었죠. 특히 돈 문제에 있어서는 더 그랬답니다. 딱 한 달치 월급이 통장에 찍혔는데 그걸 가지고 내가 얼마나 쪼잔하게 굴었는지 몰라요. 혹시라도 누가 푼돈이라도 건드릴까. 밥 안 먹을 때도 지갑을 꼭 껴안고 있었으니 말 다 했죠. 그 깐깐함과 의심이 나중에는 내 목을 조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답니다. 내 주머니 속 10,000원 한 장이 그 거대한 오해의 씨앗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행군 시작하라는 나팔 소리가 찢어지게 울려 퍼지는 데내 마음은 이미 꽁꽁 얼어붙어 있었답니다. 생활관으로 돌아와 짐을 정리할 때였지요. 훈련소에서 가져온 개인 짐을 확인해야 했거든요. 다들 서둘러 짐을 풀고 혹시 잃어버린 물건 없나 확인하느라 부산스러웠답니다. 나는 내 군장을 아주 정갈하게 쌌었는데 그 안에는 가족사진 몇 장과 내가 아끼는 만년필 그리고 딱 이틀 전 어머니가 쥐어주신 비상금 5만 원이 들어있는 작은 파우치가 있었지요. 나는 그 파우치를 제일 깊숙한 곳에 넣어두고 윗부분에는 두꺼운 양말들을 쑤셔 넣어두었답니다. 혹시라도 누가 훔쳐볼까 봐 아주 꼼꼼하게 위장해 두었었지요. 그때 유독 나를 못마땅하게 여기던 선임병이 있었어요. 이름은 김상병이었는데 덩치는 산만하고 목소리는 늘 굵직했었답니다. 그는 유독 나를 고고하다고 불렀지요. 내가 선임들에게 깍듯하게 대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그냥 나를 찍어 눌러보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는 내 짐 근처를 서성거리더니 갑자기 불쑥 내 관물대 문을 열었답니다. 야 너 이등병, 짐 정리 똑바로 안 하냐. 그 목소리에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지요. 나는 벌떡 일어나서 선임, 개인 짐입니다. 하고 소리쳤지만 그는 이미 내 짐을 뒤적이고 있었답니다. 나는 속으로저 자식이 내 돈을 노리는구나 하고 확신했답니다. 그렇게 푼돈에 눈독 들이는 비열한 인간이라고 판단해버렸지요. 내 머릿속은 온통 저 인간이 내 5만 원을 훔쳐갈 거라는 불길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답니다. 행군 출발 직전 부대 정문 앞이었죠. 야간이라 주변은 칠흑 같았고 헤드랜턴 불빛만이 어둠을 가르고 있었답니다. 훈련병들은 잔뜩 긴장한 채 대열을 맞추고 있었지요. 그때 김상병이 나를 슬쩍 옆으로 부르더니 아주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을 건넸답니다. 야 이등병, 오늘 네가 좀 잘해야겠다. 나는 잔뜩 경계하며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고 쏘아붙였지요. 그는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더니 요즘 군대 돈 푼돈 우습게 보지 마라. 뭐 개인적으로 줄 거 없나 해서 라며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하는 것이었답니다. 내 안의 고집과 억울함이 폭발하는 순간이었지요. 나는 그때까지 부모님께 손 벌려본 적 없었거늘 돈을 남에게 뜯기는 건 더더욱 용납할 수 없었거든요. 나는 코웃음을 치며 선임 저는 드릴 돈 없습니다. 그리고 부당한 요구는 거절하겠습니다. 라고 아주 매몰차게 말했지요. 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자 주변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답니다. 김상병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지더니 그는 이를 악물고 나를 쏘아봤어요. 이 새끼가 건방지게. 그는 더 이상 말을 섞지 않고 휙 돌아섰지만 나는 그 째려보는 눈빛에서 두고 보자는 복수의 칼날을 보았답니다. 내 속으로는 쾌재를 불렀지만 겉으로는 최대한 태연한 청래가 부당한 요구에 굴하지 않는 정의로운 군인인 척 포장했었지요. 하지만 그 순간부터 나는
군대라는 낯선 곳에서 완전히 고립되기 시작했답니다. 어둠 속을 걷는 야간 행군은 정말 지옥 같았어요. 15km를 걷는데 훈련병들은 지쳐서 비틀거렸고 발에는 물집이 잡히기 시작했지요. 나는 악으로 깡으로 버티고 있었지만 마음속에는 김상병에 대한 분노가 가득했어요. 저 인간 분명히 나한테 앙심 품었을 거야. 오늘 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나를 괴롭히겠지 하는 생각뿐이었답니다. 행군이 끝나고 야전 침상에 겨우 쓰러져 잠을 청하려는데 점호가 끝난 후 갑자기 개인 물품 검사가 떨어진 것이지요. 보통 이런 건 아침 점호 때 하는데 밤중에 그것도 행군 직후에 한다는 건명백한 괴롭힘이었어요. 김상병이 주도해서 내 짐부터 뒤지기 시작했지요. 그는 거친 손으로 내 군복과 양말들을 마구 쑤셔댔고 나는 이를 악물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답니다. 선임 그러지 마십시오. 개인 물품입니다. 내가 간신히 목소리를 냈지만 그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지요. 그리고 잠시 후 그가 멈칫하더니 굳게 잠가두었던 내 작은 파우치를 꺼내들었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지요. 내가 거기 열지 마십시오 하고 소리쳤을 때 그는 이미 지퍼를 열고 있었어요. 파우치 안을 뒤지던 그의 손이 멈추던 이내 빈손을 털어 보이더군요. 어라, 이등병 내 돈 어디 갔냐? 그의 목소리는 마치 연기처럼 차가웠답니다. 나는 머리가 하얘졌지요. 내 5만원 이어머니가 주신 비상금이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었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당신이 훔쳐갔다. 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섣불리 행동하면 내가 오히려 뒤집었을까봐 입을 꾹 다물었어요. 물품 검사가 끝나고 사람들은 다시 잠을 청하려 했지만 나는 도저히 눈이 붙지 않았답니다. 내 돈이 사라졌는데 어떻게 잠을 자겠어요. 나는 내 침상에서 일어나 막사 밖으로 나갔어요. 달빛도 없는 깜깜한 밤이었지요.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나는 분노와 비참함으로 몸을 떨었답니다. 그때 김상병이 나를 따라 나왔어요. 그는 나를 구석진 곳으로 몰아세우더니 굵은 목소리로 나를 비난하기 시작했지요. 야 이등병, 네 돈 잃어버린 걸 왜 나한테 덮어씌우려고 해? 네가 잃어버린 걸 왜 선임한테 책임을 전가하냐? 그는 나를 완전한 이기주의자로 몰아갔답니다. 훈련받느라 예민한 건 이해하는데 이 정도로 남을 의심하는 건 비겁한 짓이야. 너 같은 애는 군대 오지 말았어야 돼. 그의 말들은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어요. 나는 억울함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때의 나는 자존심이 하늘을 찔렀기에 참아 올 수 없었답니다. 오히려 더 독하게 맞서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선임전은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제 돈이 사라졌습니다. 누가 가져갔는지 똑똑히 아시면서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그를 자극했지요. 그 순간 나는 그가 나를 더욱 싫어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내 안의 억울함이 나를 좀먹고 있었어요. 그는 나를 완전히 무시하고 돌아섰고 나는 그 넓은 막사 밖에서 혼자 삭막하게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나는 그 순간 내가 너무 모질게 행동해서 김상병을 자극한 건 아닌지 아니면 정말로 그가 내 돈을 훔친 건 아닌지 머릿속이 엉켜버렸어요. 다음 날 아침 나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넛이 나간 상태로 개인 물품 보관함 앞에 서 있었답니다. 자꾸만 머릿속에 맴도는 것은 김상병의 차가운 얼굴과 사라진 돈이었지요. 혹시라도 내가 정신이 없어서 어디에 뒀는지 잊어버렸을까봐 마지막 희망을 걸고 물품 보관함을 다시 열어보았어요. 양말 밑속옷 밑구나 안쪽까지 전부 다시 뒤졌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상한 종이 한 장이 보였답니다. 그건 제가 며칠 전 부대 근처의 작은 구멍가게에서 어머니께 드릴 비타민을 사면서 받은 영수증이었어요. 5만원짜리 물건을 사고 거스름돈을 받았던 기억이 어렴풋이 났지요. 그런데 영수증 하단에 낯선 문구가 적혀 있었답니다. 5 재단 지정 기부금 영수증이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금액이 5만원 정이라고 찍혀 있었어요. 이 종이는 제가 돈을 훔쳐간 것이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는 아니었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답니다. 분명히 제가 어머니께 드릴 돈이었는데 이게 외기부 영수증으로 둔갑해 있는 것일까요? 제 기억 속에서 어머니는 이런 헌금 같은 건 관심 없으셨는데 혼란스러움이 밀려왔고제 깐깐한 머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든 정리하려고 애썼답니다. 그날 저녁 점호가 끝나자마자 저는 억울함을 참지 못하고 김상병에게
직격탄을 날리러 갔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끝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생활관 구석에서 묵묵히 군화를 닦고 있었는데 저는 그의 앞에 털썩 주저앉았지요. 선임, 어젯밤에 제 돈 가져가셨지요. 저는 그 종이를 손에 꽉 쥐고 있었지만 차마 그 영수증을 제시할 용기는 없었어요. 제가 오해했을 수도 있다는 작은 가능성이 제 발목을 잡았거든요. 하지만 제 고집은 이미 폭발 직전이었답니다. 선임이 저한테 부당하게 돈을 요구했고 그 직후에 돈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선임이 훔쳐갔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답니다. 김상병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어요. 이등병 또 시작이냐? 내가 네 돈을 왜 가져가? 그리고 네가 가진 그 종이 쪼가리가 뭔데? 저는 그에게 영수증을 들이밀며 이게 뭡니까? 제 돈이 없어졌는데 왜 이런 게 제 짐에서 나옵니까? 하고 따졌지요. 그는 그제야 고개를 들더니 저를 아주 슬픈 눈빛으로 바라보았어요. 너 진짜 내가 그렇게 한심해 보이냐? 네 돈이 없어졌다고 나한테 뒤집어 씌우려는 거냐? 그 순간 저는 저의 모진 말이 그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을지 깨달았답니다. 하지만 이미 걷잡을 수 없이 분노해 있었기에 저는 멈추지 못했어요. 저는 그에게 증거가 없으면 말을 마십시오. 라고 소리치고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고 저는 그를 완전히 적으로 돌렸다는 생각에 서러움에 치밀어 올랐어요. 다음날 아침 저는 징계라도 받겠구나 싶어 각오를 단단히 하고 대대장실 앞에 서 있었답니다. 김상병이 저를 소원술이 넣은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대대장님께서는 저와 김상병을 단둘이 부르셨어요. 대대장실은 왠지 모르게 낯설고 엄숙했지요. 대대장님은 묵묵히 결제 서류를 정리하시더니 저와 김상병을 맞은편에 앉히셨어요. 분위기는 살얼음판 같았지요. 저는 온몸이 굳어버렸고 김상병은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답니다. 대대장님께서 두 사람 무슨 일이지? 하고 조용히 물으셨는데 저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 김상병이 먼저 입을 열었지요. 대대장님이 이등병이 저를 자꾸 도둑으로 몰아서 제가 억울해서 보고드립니다. 그는 저를 보지 않고 말했답니다. 저는 너무나 불안했어요.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제 억울함을 풀어야 할지 막막했지요. 저는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대대장님 제 개인적인 돈 5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 상병이 저에게 부당하게 돈을 요구했습니다. 라고 말했지요. 김상병은 고개를 떨구며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라고 부인했어요. 저는 이 순간이야말로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제 손에 쥐고 있던 그 구겨진 기부 영수증을 앞으로 내밀었답니다. 대대장님 제발 이것 좀 확인해 주십시오. 제 돈이 사라진 시점과 너무 겹칩니다. 대대장님께서는 그 영수증을 집어 드시더니 돋보기로 자세히 살펴보셨어요. 김상병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지요. 대대장님의 표정은 점차 심각하게 변해갔답니다. 그 침묵의 몇 분이 몇 시간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지요. 혹시 이 영수증도 내 억측이었나? 내가 정말 미친 건가? 수많은 생각이 머리를 헤집었어요. 그때 대대장님이 헛기침을 하시더니 상병을 똑바로 보라고 하셨어요. 김상병, 이거 설명 좀 해보지? 김상병은 그제야 고개를 들었는데 그의 눈가가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답니다. 그는 목이 메인 소리로 말했어요. 대대장님 그건 제가 낸 겁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지요. 뭐라고요? 대대장님은 조용히 영수증을 가리키며 설명을 이어가셨어요. 알고 보니 김상병이 전날 밤 저에게 돈을 요구했던 것은 맞았답니다. 하지만 그것은 훔치려는 목적이 아니었어요. 저희 부대 근처에 홀로 사시는 형편이 매우 어려운 독거노인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급하게 병원에 가야 할 돈이 필요했던 것이지요. 김상병은 어머니께 드릴 비타민을 사러 나갔던 저에게 5만 원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평소 제가 넉넉지 않게 사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혹시 이 돈을 부대 안에서 몰래 헌금으로 내면 어떨까 하고 제안했던 것이랍니다. 그의 계획은 제가 기꺼이 그 돈을 헌금하게 하여 그 노인분을 돕게 하고 부대 내에서 소문 없이 좋은 일을 하는 것이었지요. 그는 저에게 돈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이 5만 원을 좋은 일에 써보는 건 어떻겠느냐고 조심스럽게 물어봤는데 제가 너무 고집스럽게 거절하자 자존심이
상에 험하게 말했던 것이었답니다. 그리고 제가 자리를 뜬 후 김상병은 저의 짐에서 그 5만 원을 몰래 꺼내 당장 병원비를 마련해야 했던 그 노인분에게 주고 왔던 것이지요. 그리고 노인분께서는 급한 마음에 그 돈으로 병원비를 내시고 대신 나중에 갚겠다고 약속하며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비타민을 구매해서 저의 짐에 넣어두셨던 거였어요. 그 노인분이 급하게 병원비를 처리하느라 영수증을 구매한 가게에 부탁회기 부금 형태로 처리하고 저의 짐에 넣어두라고 했던 것이랍니다. 김상병은 자신의 순수한 의도가 오해받을까 봐 그리고 제가 자신의 말을 끝까지 들을 기회를 주지 않았던 저에게 실망해서 제가 돈을 잃어버렸을 때도 차마 사실을 말하지 못하고 저를 비난했던 것이지요. 그 순간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답니다. 아니야, 아닐 리가 없어. 제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웅얼거림에 가까웠어요. 제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지난 며칠간 제가 김상병에게 퍼부었던 모진 말들이 귓가에 천둥처럼 울려 퍼졌답니다. 제가 그를 도둑으로 몰아세웠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소리쳤으며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분노했었지요. 제가 그토록 경멸했던 이기적인 인간이 바로 저 자신이었다는 사실이 저를 덮쳤어요. 저는 제가 얼마나 쪼잔하고이심 많고 남의 선의를 악의로 받아들이는 못난 놈이었는지 깨달았답니다. 저는 무릎으로 기어 김상병에게 다가갔어요. 상병님, 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고집이 세서 상병님의 말씀을 끝까지 들을 생각을 못했습니다. 제가 도둑이라고 한 거제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소리친 거 전부 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통제되지 않았고 눈물은 걷잡을 수 없이 쏟아졌어요. 뜨거운 눈물이 콧물과 뒤섞여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요. 저는 제 못난 마음을 고백하며 그를 붙잡고 흐느껴 울었답니다. 김상병은 여전히 충격과 당황스러움이 섞인 표정이었지만이네 저의 어깨를 두드리며 괜찮다 이등병. 너도 급박했겠지. 나도 내 의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것도 잘못이다. 라고 말해주었어요. 그 넓은 마음 앞에 저는 한없이 작아졌답니다. 대대장님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켜주시며 저희 둘에게 시간을 주셨고 저는 그 앞에서 펑펑 울며 용서를 구했지요. 그 순간만큼은 군대에서의 모든 고생보다 제 못난 마음을 알아차린 것이 더 고통스러웠답니다. 그 후로 김상병과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는 저에게 묵묵히 잘 대해주었고 저는 그에게 빚진 마음을 다 갚으려 노력했답니다. 그날의 기부 영수증은 제가 개인적으로 잘 보관했어요. 군 생활이 끝날 때까지 저는 그 종이를 볼 때마다 제가 얼마나 큰 오해를 하고 있었는지 되새기곤 했지요. 전역하는 날부대 정문을 나서는 순간의 기분은 벅찼답니다. 하지만 그 벅참 속에는 김상병에 대한 깊은 감사함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저는 곧장 집으로 가지 않고 그 영수증 한 장을 가지고 처음 그 일이 벌어졌던 부대 근처의 작은 구멍가게를 찾아갔답니다. 가게 아주머니는 저를 기억하시더군요. 저는 그분께 당시 상황을 다시 한번 설명하며 그 돈이 정말로 누군가를 돕는 데 쓰였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아주머니께서는 그 노인분이 입원하신 병원 기록과 그때 급하게 수술을 받으셨다는 사실까지 말씀해 주셨지요. 저는 그 모든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비로소 뜨거운 평온함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 그 구겨진 기부 영수증을 가장 소중한 보물처럼 낡은 상자 안에 넣었지요. 이제 나는 누군가를 대할 때 그 사람의 행동 뒤에 숨겨진 진실을 먼저 헤아려 보려고 노력한답니다. 그 돈 5만 원이 내게 가르쳐준 교훈은 그 어떤 훈련보다도 값지고 소중한 것이었거든요. 내가 고집불통에 모질었던 시니어 작가가 될 수 있었던 건 바로 그날 밤의 혹독한 깨달음 덕분이었답니다.